안녕하십니까. 여기 소개받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나무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제목은 금융위원장님과 이제 새로 이번에 이제 그 선임 되신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 거래소 이사장님한테 이제 보내는 공개 서한인데, 이제 그런 형식을 빌어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금융 수장분들한테 드리는 그 서한이지만,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밖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몇 가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실제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과거 우리가 10년, 20년 동안은 한국 주가가 배당 포함해서 5% 수익률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그 페이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 젊은 20대, 30대, 여기 뭐 기자님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30년을 우리가 시장에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우리 기업들이 진짜 이 해소의 노력을 열심히 해서 연 10%의 주주 수익률, 그거는 미국이 지난 30년, 50년, 100년을 달성했고, 일본이 최근에 거버넌스의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일본이 연 10%의 수익률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우리가 받을 금액이 연 5%인 경우와 연 10%인 경우에 4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분들 20, 30대가 나중에 은퇴할 때 지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된다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 그리고 연금에 들어가 있는 간접 투자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고 연금 수령액이 적어서 우리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화제가 되죠. 일본 그 거버넌스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제가 이제 뒷얘기, 얘기를 좀 드리고, 거기 이제 야마지상이라는 그 거래소 CEO, 원래 그 노무라 사장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히타치와 이토츠 상사, 워런 버핏이 주주죠. 그 케이스를 갖고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 모든 걸 우리 앞만 떠들어도 결국 숫자로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우리나라 대표 기업, 현대그룹 대표 그룹 현대차, 삼성그룹의 대표 삼성전자, LG그룹의 대표 LG화학, 그 다음에 금융의 대표인 KB금융에 우리가 이사회가 한 서너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게 주총까지도 안 가도 돼요. 다음 2월, 3월 이사회에 이 4개 회사의 이사들이 논의만 해서 결의를 하면 엄청난 업사이드, 적게는 50%, 120%. 그게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기업들이 만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감히 우리 금융 당국한테 한 몇 가지 당부사항, 우리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가 많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외국인들이 왜 주식을 하나, 이제 그런 얘기하고, 오늘 또 포이즌 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했지만 30몇 년 그 시장에 있었고, 외국 투자가들 많이 제가 상대를 했는데, 제가 이처럼 외국 투자가의 열기가 갑자기 뜨거워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해 보면 1997년 우리 외환위기, 그때 코스피가 300이 깨졌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고, 제가 지난주에 그 외국 투자가 사장님 2-3분 뵙고 콜을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도 콜이 많이 잡혀서 뭐 몇백 외국 투자가랑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정확하게는 외국인들이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모르긴 뭐 저희도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죠. 이제 이런 2가지 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한 20, 30년 본 사람들은 한국은 절대로 안 변해. 내가 알아. Korea never changes.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른 의견도 최근에 대두가 되는데, 그 안 변하는 일본도 이렇게 뿌리 깊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했는데,
일본의 개혁은 1, 2년 만에 한 게 아닙니다. 10년 이상 준비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하는데 어떻게 한국이 안 하고 버틸까? 이제 그런 의견이 지금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 거래가 많았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뭐 인트로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뭐 대단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멘텀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경이적인 성과, 자동차 회사가 10% 영업이익률 올린다는 거는 올림픽 금메달 따는 수준의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27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죠. 진짜 축하드릴 일인데, MSCI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지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MSCI가 country, 국가를 팔로우 하지만 업종도 팔로우 하는데 여기 우리 현대차가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 밑에 보면 중국의 BYD가 들기 시작했어요. 시총 90조 원, 퍼 12배, PBR 3.5배. 왜 그럴까요? 우리 현대차가 세계에서 가장 요즘 모멘텀이 좋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차를 만드는데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특히 우선주는 퍼가 3배, PBR이 0.4배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전의 양면인데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하지만 MSCI가 이런 지수도 발표해요. 그 퀄리티 인덱스, 세계에서 가장 우량 기업을 선발해서 선정을 하는데 톱10에 대만의 TSMC가 들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못 들었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실물 경제에서 제품 경쟁력과 돈 버는 것과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근데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항상 한국, 일본, 대만을 많이 비교합니다. 이제 대만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SMC를 중심으로 이미 수십 년 동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기업들이 많이 해왔어요. 신뢰가 많이 쌓였어요. 주주 친화적인 것은 3개월, 6개월, 1년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플의 퍼가 10년 전에 15배 미만이었는데 지금 30배죠. 10년 동안 팀 쿡이 엄청난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꾸중도 들었어요. 행동주의 펀드한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TSMC나 대만은 그 이상의 엄청난 공을 들였고 존경받고 글로벌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제가 끝에 얘기를 하지만 1997년에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왜 우리 삼성전자는 미국에 상장 안 하죠? 치열하게 제품을 미국에 파는데 왜 자본시장에서는 우리가 2, 3위로 뒤처지는데 방관자죠? 되게 이상하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대만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동안 포기했던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요즘 주목을 받는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최상의 수익을 내는데 자본시장에선 2류, 3류 취급을 받아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입니다. 왜 이게 나랑 직접 상관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한테 상관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과 일본의 10년 주가입니다. 둘이 비슷하게 나가다가 물론 일본이 꾸준히 조금씩 아웃퍼폼을 했지만 2021년 이후로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일본은 경기와 무관하게 구조적인 그러한 그 변화를 증시가 보이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그 서한에도 적었지만, 한국은 지난 3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주가 개별 기업이나 시장의 퍼포먼스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토탈 쉐어홀더 리턴, 총 주주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건 월가나 해외에서는 기본으로 씁니다. 배당을 포함해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만큼 돈을 벌었냐, 주주 입장에서. 연율로 환산한 거죠. 지난 3년 동안은 대한민국은 연 2% 계속 손해를 봤습니다. 배당을 2%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주가는 4% 평균 빠졌다는 얘기고,
일본은 연 12% 상승, 미국은 연 9% 상승. 과거 10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기업이나 증시를 평가할 때 좀 길게 봐야 돼요. 10년, 20년. 10년 동안은 우리가 배당을 2% 받았는데도 총 주주 수익률이 5%밖에 안 돼요. 요즘 초대형 증권사 기업보험이 얼마 하죠? 5.2% 금리 줍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한국에서는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전통 펀드들도 다 액티브 칼라를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본, 미국은 10%.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에퀴티 컬처, 주식 문화가 들어가는 경제로 변하는데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일본 경제 성장률이 실질 기준으로 1%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근데 경제 성장하고 기업 이익하고 주가는 방향성은 같지만 1대1의 상관관계는 아니고 일본 기업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노는 자산 다 매각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돈 버는 비즈니스만 하고 주주 환원을 엄청나게 토론하고 그런 변화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산업구조나 여러 면에서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명목 기준으로 지난 20년 동안 보면 연 10% 성장을 했어요. 여전히. 근데 30년 전 주가랑 지금이랑 MSCI 차이나 보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의 파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해도 경제 성장을 해도 주주 리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기업이 저성장을 해도 개별 기업이 마이크로 레벨에서 변신을 하면 일본같이 높은 주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저성장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그림인데 니케이가 만든 건데 2012년 지난 12년 동안 그 유럽과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익의 증가를 보는 거예요. 유럽이 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12년 동안 한 50% 기업이익이 증가했어요. 미국은 110%, 연 7%, 일본이 놀랍게 170% 증가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거예요, 되게. 연 9%. 그래서 이번 3월 결산에 일본 기업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다시 돌파할 것이고,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해서 프라임 섹션, 일본의 이제 1600 대표 기업을 프라임으로 요즘 분류하죠. 여기 퍼가 15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되게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드리고 싶은 아까 이제 부제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 되면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복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런 버핏으로. 근데 복리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령 어떤 청년이 2024년 1월 지난달에 원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30년을 계속 내버려 둬요. 근데 뭐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국민연금에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과거에 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행태를 보여서 여기 파란 걸로 보이는 연 5%,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1,000만 원이 4,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리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죠. 하지만 한국 기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자각하고 바뀐다면 연 10%, 지금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가면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돈,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돈, 5%와 10%의 차이는 30년 후에 이만큼 차이가 나서 최근에 뭐 한국경제학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죠. 20대가 자기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 내느라고 힘든데 금융 사이드에서 이 기업의 그 뭔가 변화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총 주주 수익률이 이게 다이나믹하게 5에서 10%로 올라가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저희 세대가 아닌 우리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우리 기자님도 여기 있으실 텐데 젊은 기자님들은 우리가 이 값을 치른다. 그래서 반드시 전 국민이 1,400만 투자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되게.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일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떠한 미국 투자가, 그러니까 저는 한 30년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일본 투자한 지 5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투자한 지 30년 됐고. 근데 진짜 일본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건 쉽지 않죠, 되게. 뭐 몇 년 동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하지만 뭔가 주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항상 이사회가 고민하고 그걸 주주들, 투자가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They have burned the bridges.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인데 내가 돌아간 길을 다시 못 돌아가게 다리를 태운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과연 삼성, 현대, LG, SK 우리 은행들이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여기 약간 좀 카리스마 있게 보이는 분. 이분이 이제 지금 도쿄 거래소의 CEO인 야마지상. 카리스마도 되게. 근데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노무라 글로벌 IB 사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노무라는 100년 전에 뉴욕 거래소에서 이미 채권 트레이딩을 했던 엄청난 글로벌 경험이 있고 이분 자체도 이제 노무라가 리만의 아시아랑 유럽을 인수했잖아요. 그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진두지휘하던.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고 자본주의가 뭔지 되게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진짜 한 1년 전에 거래소 CEO에 취임하고 나서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근데 실제 일본의 변화는 한 10년 전부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업 파란 박스에 보면 스티워드십 코드랑 기업 거버넌스 코드가 2015년부터 가동이 돼서 변화가 있었어요, 되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야마지상이 대단한 게 IB 헤드를 하니까 기업들의 생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방만한 관성적인 그런 태도, 비헤이비어를 바꾸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성공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제가 빨간 걸로 친 것처럼 변화의 중심은 경영진한테 변화라 그러면 안 변하죠. 우리 기업 보고 사장님이나 미전실, 구조본 보고 변화라면 변하겠습니까? 이사회, 개별 이사를 타겟을 해서 변화의 중심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경영진 보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개별 멤버들한테 변화를 요구하고 어차피 이사라는 것은 주주가 뽑아준 거고 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경영진을 감시하고 코칭하고 기업 가치를 내는 방법을 정하는 게 이사회죠. 하이 레벨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이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인상적인 거는 뭐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성과에 포커스를 해라. 일본다운 얘기죠.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똑똑하고 효율적이니까 이제 미리 선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마지상이 일본 기업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 우리 기업들한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업들은 주주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그냥 주주들 만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경영진이 만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되게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경영진은 항상 그래왔듯이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도 그렇죠. 매출이익 마켓쉐어에 거의 집착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주주들이 결국 뭐를 원하는지 이해를 해라. 그들이 관심 있는 주가, cost of capital, 이건 valuation 얘기죠. 높은 PER을 갖도록 왜 이 사람들이 원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독립된 이사회가 이 PBR이 낮은 회사들은 왜 낮은지 그거를 따져보고 그리고 이사회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지금 없는 사람이면 맥킨지 부르고 JP 모건 부르고 PwC 불러서 컨설팅 받으면 돼요. 우리가 왜 밸류에이션이 낮고 이유를 분석해서 그걸 갖고 토론을 하면 되죠. 원래 이사회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이사회가 PBR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주주들한테 지금 금년에 잘 보이려고
자사주 배당 많이 하는 거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주주들한테 그 리워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 R&D, 그 다음에 무수익 자산, 이게 한국엔 되게 중요한데 노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밸류를 올릴 건지 같이 생각을 해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OE 개선 계획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공유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 진짜 중요한 우리한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히타치. 이거 옛날엔 90년대까지만 대단했는데 잊혀진 기업이 됐는데 이 회사 시총이 이제 100조 원. 주가가 5년 사이에 153% 올랐고 PBR이 1배 미만에서 지금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일본 기업들, 모든 일본 기업들이 여기 보이는 기업 거버넌스 리포트라는 것을 원래 이제 거래소가 발표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데 강제성은 없죠. 뭐 법적인 제재를 하는 건 아닌데 많은 기업들이 따라 합니다. 그래서 히타치도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 리포트를 보면 KPI로 ROIC,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인가 명확하게 하고 이것의 10% 이상 달성이 우리 목표다. 그리고 이게 자본 비용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이사회에서 사업부별로 전사적으로 이것을 토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배당, 그 다음에 잉여현금, 자사주.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거버넌스 리포트 한 50페이지쯤 됩니다. 일본은 요즘 거의 모든 게 일본말로 발표가 되면서 동시에 영어로 같이 동시 번역이 돼요. 요즘 뭐 트랜슬레이터도 강하니까 저희도 이 공문 요 발표 자료를 영어로 만드는데 24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해야죠. 왜냐하면 국제 투자가들한테 서로 어필을 하면서 기업들은 경쟁하는데 우리 기업들만 그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히타치 이사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9명의 이사 중에 5명이 외국인이에요. 물론 외국인이 좋다는 사대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하게 경영을 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좋은 이사 후보를 뽑으러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게 이제 이사회의 임무고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임무죠. 그리고 일본도 니케이 225 기업 중에 한 30%는 최소한 한 명의 외국인 사회이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돼요, 되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는 엘리엇과 엔게이지를 하고 나서 변해서 한 2분, 3분 정도 사회이사가 외국분이 있고 외국계가 삼성전자는 100% 한국인 한국계입니다. 글로벌하게 우리 경쟁하는 회사들인데 이토츠 상사는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해서 되게 유명해졌죠. 여기도 시총이 한 90조 원, 5년 동안 주가가 234%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별로 ROIC를 계산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매각해요. 얼마 전에는 파나소닉이 자동차 부품을 아폴로 그 PE에 매각했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 돈 갖고 주주 환원을 하든지 새 매력적인 사업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다이나믹하게 자본주의 개념을 갖고 딜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만들려고 하죠. 여기도 PBR이 5년 전에 0.6배여서 지금 1.9배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모든 기업이 이 그 거래소 요구하는 대로 기업 구조 보고서를 내지는 않아요. 기업 거버넌스 리포트. 도요타는 안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해왔고 우리 방식대로 한다. 그냥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토츠 상사가 기업 거버넌스 리포트를 보면 공식적으로 ROE가 자본 비용을 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걸 넘지 못하는 사업부는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기적인 ROE 목표는 13%에서 16%. 되게 디테일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월 15일 날 일본에서는 The List라고 해요. 이 그 기업 거버넌스 계획 리포트를 발표한 회사를 했는데 이제 1,600개 중에 한 650개가 발표를 했고 40%, 그 다음에 그 준비 중이라는 데가 19%. 그래서 뭐 6개월 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따라오고 일본이라는 데는 이제 이 메인스트림이 하기 시작하면 옆에서도 그런 프레셔를 느껴서 이제 바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더 리스트게 이제 우리 금융위가 아마 거래소랑 같이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할 텐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 얘기가 다 이래요. 야, 진짜 일본이 천지개벽을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저항하는 회사도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회사는 이제 주주와 경영진과 이사의 얼라이먼트가 있고 경영진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다음에 훨씬 진짜 주주를 위해서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한다. 잉여 현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사업부별로 ROIC를 논의를 하고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가 작년에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부별로 계열사별로 ROIC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얼마나 많이 대기업들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전망인데 일본 PBR이 지금 1.4에서 내년이면 1.8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로 환산하면 한 연 15% 20% 계속 상승할 것은 뭐 이게 전망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얘기로 우리 한국 자본시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뭐 다양한 언론 보도가 있지만 저의 생각은 저희 포럼은 이제 한 100여 명의 금융인, 법조인, 학자, 전문직들이 있는데 저희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원인은 기업들이고 상장사이고 상장사들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지금 추진 중인 뭐 이번 달에 발표한다 그러죠. 연성규범 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고 기업들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뭐 포이즌 필이라는 것이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뭐 스스로 만든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 문제 똑같아요. 너무 경영진이 매출 영업이익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 의도적인 면도 있습니다. 대차제도표가 재무상태표가 너무 커졌어요. 현금을 100조 원 들고 있고 노는 부동산이 20, 30조 원이 되고 패밀리 친구인 회사의 자사주를 서로 스왑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얘기하는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합니다. 이것들을 다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제대로 하면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만 돼도 일본보다 업사이드가 더 많다. 그리고 이제 뭐 세제는 뭐 얘기하면 몇 시간 하지만 저희 포럼 생각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여러 10개, 20개 요인인데 이것이 주요 원인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요 4개 회사의 이 제품 경쟁력 이익의 강화는 우리 가정을 안 해요. 재무상태표랑 주주환원만 제대로 해도 이미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도 여기서부터 업사이드가 50%, 100% 이상이 되고 이 모든 게 중요한 게 주총회 갈 필요가 없어요.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사회는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사회 이사들이 이사회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2월에 다 이사회 열리거든요. 3월에도 열리고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사회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있습니다. 되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A, B, C 어떻게 보면 뭐 식당, 레스토랑에 비교할 텐데 매출액, 순이익, 자기자본. 그래서 A라는 회사는 100억 매출액에 5억 순이익. 자기자본은 세 회사가 똑같습니다. B라는 회사는 좀 순이익이 좀 덜 나고 C라는 회사는 매출액은 200억이나 내는데 순이익은 적어요. 어느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일까요? 제일 좋은 회사는 A가 아니고 C입니다. A는 가령 고가의 프렌치 레스토랑 같아요. 비싼 거 팔고 마진이 높지만 테이블을 하나밖에 못 받아요. C는 북엇국집이에요. 싼 거 팔지만 마진도 낮지만 턴오버가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영업이익 얼마 달성했다. 영업이익률 얼마다. 그거는 우리가 전체 스토리의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전체 자기 자본을 갖고 총 자산을 갖고 얼마만큼 회사가 돈을 벌었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노는 자산이 없는지 그것을 따지는 게 이사회의 임무입니다. 이사회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떠드는 게 아니고 우리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바이블 같은 게 있어요.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거버넌스 원칙. 여기 이제 작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면 거버넌스는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확실히 불편함이 없이 주주가 권리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Enough is enough. 더 이상 나는 못 참겠다. 그래서 에르메스라고 영국의 가장 지존인 그 거버넌스 ESG 펀드의 이제 아시아 대표가 저희한테 레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경성규범, 상법 개정과 연성규범의 그 동시적인 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일본과 한국은 틀린 게 한국이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우리 대기업 패밀리가 있어서 그 점이 가장 큰 변수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얼만큼 한국을 되게 잘 아는 그런 표현입니까? 제가 현대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기업과 특별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기업의 제일 큰 회사를 그냥 고른 거예요. 현대차 시총이 실제 56조 원입니다. 우리 언론에서 기아 시총이 현대차 앞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선주를 빼고 계산하셨습니다. 항상 우선주를 넣고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산에 대한 권리, 현금에 대한 권리, 이익에 대한 권리가 다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뭐 경쟁력 있고 10% 영업이익률을 하는데 주가 밸류에이션은 거의 최하위권, 주가가 올랐어도 우선주는 퍼가 3배, PBR이 0.4배. 그래서 그 정의선 회장님 저도 존경하고 잘하세요. 그런데 주주 환원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이것은 실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재무상태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너무나 노는 자산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보는 투자가들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가장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했지 내가 현대자동차의 주주라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을 난 산 거 아니다. 삼성동 부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아직도 땅이 많이 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설회사에 난 투자 안 했다. 얼마 전에 오리온이 바이오를 하는데 지주회사나 패밀리가 투자 안 하고 오리온이 투자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남의 돈을 훔치면 범죄인데 왜 대주주가 일반 주주의 이익과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건 범죄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되게 거버넌스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현대차 이사회.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려고 그래요. 이거 논의하라고. 첫 번째, 현금이 한 20조 있습니다. 8조 원을 투입해서 뭐 우선주 다 사요. 다 사서 그냥 소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퍼가 3배라는 것은 시장 금리를 치면 30%의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것 해서 소각하면. 그래서 왜 우선주를 소각하냐면 우선주는 그 워낙 할인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주보다 임팩트가 2배예요. 그러니까 8조 원을 소각하는데 15조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수가 엄청 줄어서 주장순 자산이 30%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 수익률 높죠. 7천억을 세이브합니다. 이것만 해도 밸류가 한 30만 원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차 오르는 게 합리적인 면은 있어요. 뭐 이사회가 이거를 진짜 해야죠. 두 번째, 일반 주주 의사에 반하는 삼성동 부지. 이게 뭐 얘기를 들으면 금융비용 다 포함하면 21조 원이라 그러고 현대차 지분이 55%예요. 정부 서울시 협조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21조 원이 어느 정도의 신한지주 가치예요. 신한지주가 그냥 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주주한테 돌려주지 말고 모빌리티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주주 환원으로 단기적으로 배당 자사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에 더 투자를 해라. 현대건설, KT지분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건설은 그 창업자 회장님에 대한 향수가 있으면 패밀리 돈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맞죠. 네. 그래서 유입된 자금으로 주주 환원을 하고 향후 순이익의 30% 50% 주주 환원 약속하면 PBR이 지금 0.4였는데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자료 만들 때 0.6이 됐어요. 1배가 되고 가치가 뭐 그냥 50만 원. 그러니까 100조 원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는 비슷하게 우선주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을 해요. TSMC가 26년 됐어요. 미국 상장한 지. 미국 기업으로 생각하고 미국 ETF들이 다 삽니다. 왜 우리는 처절하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반도체 모든 부분에서 경쟁하는데 자본시장에서 왜 뒤에 숨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그리고 완전히 로컬화된 이사회를 글로벌화 시켜라. 그래서 쉽게 TSMC한테 배우면 돼요. 그 성공 포뮬라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금 92조 원 중에 50조 원 갖고 우선주를 다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거 뭐 이남우 교수, 이남우 회장 얘기가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근데 외국에서는 이사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진이 못하면 이사회가 이런 얘기를 해야죠. 주주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으면 이사회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20조 원은 이제 소각을 하고 주주 환원을 합니다. 근데 실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역사를 보면 24%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돼서 현금을 4, 50조원만 갖고 있어도 돼요. 100조 원씩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조 원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주를 근거로 미국의 ADR을 상장해요. 제가 이게 가능성이 있냐고 그래서 미국 글로벌 IB 대표 두 분한테 물어봤더니 2달이면 된답니다. 왜 안 하는지 삼성전자가 입장을 밝혀야죠. 왜 우리가 제품만 미국에서 경쟁을 하죠? 월가 가서 TSMC는 800조 원의 회사가 됐는데 왜 우리는 500조 원의 회사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게 30% 50% 주주 환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사회 업그레이드하면 마이크론 수준의 PBR이 되면 삼성전자도 13만 원이 될 수 있다. 근데 TSMC가 진짜 대단한 게 지금 여기 이사회 멤버가 10명인데 사내이사 1명이에요, 딱. CEO 한 분. 나머지는 다 바깥 분들이에요. 진짜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투명하고 독립되고. 그리고 사회이사 면모를 보면 전 브리티시 텔레콤 CEO, 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CEO, 전 MIT대 총장. 진짜 글로벌 명망 있는 전문가와 리더를 모셔와서 코칭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이사회는 100%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인물입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그 연대에서 수업할 때 거버넌스 과목 가르치는데 과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여서 이사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뭐를 바꾸겠냐. 근데 학생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잘해요. 여성사회이사 늘리고 사내사회이사 줄이고 삼성전자가 베트남 비즈니스가 많으면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 정도 급의 베트남 기업 총수를 사회이사로 모시고 삼성이 소프트웨어에 못하면 실리콘밸리에서 모시고 HR이 글로벌 탤런트가 잘 안 뽑히면 구글 은퇴한 HR 총괄사장을 모셔라.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답을 줘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근데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하면,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삼성전자가 상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TSMC가 글로벌한 투명한 회사가 된 배경에는 26년 전에 미국에 상장을 한 모리스 챙이라는 그 리더의 그 비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LG화학은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LG가 인화를 한다고 그러지만 거버넌스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하면서 너무 지금 망가뜨려서 구조가 업사이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현금 9조 원 중에서 2조 원으로 우선주 다 사서 소각하면 주당 순자산이 한 11%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고려아연 지분을 샀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다시 무르고 그래서 배당 성향을 50% 제고하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PBR이 0.9에서 1.2배 가도 이것도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이제 왜 업사이드가 없냐 하면 실제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분할 상장이 돼서 가장 좋은 것은 LG화학 주주한테 LG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법인세도 내야 되고 배당소득세도 많고 세제상 너무 불리해서 인제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망쳐놓은 거죠. 그리고 정통 방법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지분 18% 나머지를 인수해서 100% 자회사 만드는 건데 이거는 16조 원 돈이 들고 그래서 오죽하면 금융위가 이것을 갖고 국정과제로 추진해서
주주 보호를 위한 3중 장치를 제시하냐. 근데 이렇게 만든 CEO가 지금 또 어디 다른 데 CEO를 하시겠다 그러니 약간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B금융, 여기는 되게 심플해요. 밸류 업 액션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들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KB 같은데. 근데 조금 정부가 간섭을 덜 하면 우리가 주주환원 관련돼서 PBR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우리 메리츠 금융이 대표적인 예예요. 시총이 15조 원, 하나금융하고 똑같습니다. PBR 1.5배, JP모건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2, 3년 전에 메리츠가 이렇게 PBR이 1.5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내버려 두고 제대로 잘하면 주주환원을 하면 1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 이미 CET1 자본 비율이 13%가 넘어서 추가로 뭐 정부가 간섭할 여지는 별로 없는데 실제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을 하고 동비율을 올리면 이렇게 배당 자사주, 근데 유통 주식이 바로 5%가 감소합니다. 계속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PBR이 0.8배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업사이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만 원이 갈 수 있죠. 이 모든 게 이사회가 할 수 있고 정부가 조금 라이트 터치로 가면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금융당국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지금 연성 규범인데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를 한다고 얘기가 언론을 통하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사회도 많이 참여하는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그런 게 있는지도 CEO들은 대부분 몰라요. 사회이사는 보신 분들도 없습니다. 아마 기자님들도 이거 오픈해서 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같이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가 필요하다. 일본은 Corporate Governance Report라는 게 따로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기업이 결정하면 홈피에 초기 화면에 뜨게, 팝업 스크린에 뜨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밸류업의 주체는 경영진이 아니고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개별 멤버들의 이름을 이 Corporate Governance Report에 기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소신 있게. 그러니까 이사회가 진짜 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가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컨설턴트, 뱅커, 회계사 써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일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장사들이 일본같이 주주 투자가들 많이 만나서 피드백을 계속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6개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3년은 우리 금융당국이 진짜 꾸준히 금융위와 거래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6번은 일본같이 시행회사, 미시행회사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케이스들 기업이 있죠. 아까 메리츠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인데,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금융위나 거래소는 이러한 성공 케이스를 많이 공유해서 좀 더 이렇게 이런 것을 독려하고 잘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